네,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주요 국가 비교했을 때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녀의 가사 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5배나 더 많았는데요. 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왜 이리 적은 걸고 또 남녀 가사노동 시간의 격차는 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학과장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5 일가정 양립 지표 이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좀 뜨끔한 남성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의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주요 국가 가운데 꼴찌라고요. 꼴찌죠. 네. 꼴찌인데 지금 OECD 국가 평균 남성들이 함께 가사에 참여해서 가사 일을 하는 게 139분이에요. 우리나라는 45분입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그보다 182분이 더 많은 3시간 42분이에요. 네. 깜짝 놀랄 노릇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맞벌이를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네. 집에 와서 가사를 담당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 퇴근을 딱 할 시간이 되면 이제 집으로 출근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우리나라에선 아직 훨씬 더 많이 여성에게 남겨져 있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여성을 통해서 가사의 플러스가 또 되는 거죠. 가정 경제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힘든 사람에게 또 하나의 무게를 지게 하는 이런 현상이 아직 남아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또 의외인 게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 작년에는 47.5%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자도 똑같이 가사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 그 답변을 한 남편들 비율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7.5%. 근데 이 비율이 2010년에는 36.8%였다가 이게 2012년에 45.3%, 작년에 거의 한 과반수 가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그런데 막상 몸은 따라주지 않아서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는 남편의 비율은 한 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역시 남자들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생각은 조금씩 바뀌고 있으나 몸은 여전히 조선시대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외벌이일 혼자 벌 경우에 5년 사이에 8분 정도가 늘어났고요. 맞벌이일 경우에는 3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맞벌이일 경우에는 6분이 5년 동안 6분이 줄어들었고 외벌이일 경우에는 2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평균 1년에 1분 정도씩 남자의 가사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 여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남자의 가사 노동이 60분 늘어나려면 60년이 걸리고 120분 늘어나려면 110년이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성의 노동 시간이 조금 늘기는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금. 이게 1분 늘었는데 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분이면 잠깐 이렇게 섰다가 고개 이렇게 돌리면 1분 지나가거든요. 그래도 1분이라도 늘어난 건 이제 괜찮은 건데 문제는 여성의 직장 근로 시간이 또 그만큼 늘어났어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이 남아있는데 양쪽에 맞벌이를 했을 때 아내와 남편의 가사노동의 비율을 봤더니 5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해. 그리고 나라도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겨나요. 아이가 생겨나고 나서 육아 또 그리고 가사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여성들이 다 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모계 사회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거예요. 나가서 사냥하고 채집도 해오고 애도 낳고 애도 기르는 거죠. 그리고 동네 일도 다 보고. 거기다가 이제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복잡다단한 일들을 다들 여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경력과 커리어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치열한데 막상 딱 결혼했을 때 잃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잖아요. 제가 엄청 튼실해 보이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집에 가면은 아이에 관련된 문제도 가사에 관련된 문제도 남편의
우리가 흔히 가사 분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역할은 아직도 많습니다. 네. 요즘 남성들의 의견을 좀 대변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남성들이 근로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지금 OECD 수위를 멕시코와 더불어서 항상 이제 다투고 있는데 네. 작년에는 멕시코가 1등하고 우리나라가 2등했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노동 시간이 2,124시간으로 나왔고요, 작년에. 그런데 독일은 1,371시간. 그 계산을 해보면 한국이 독일보다 1년에 4개월 정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일본 같은 경우에 연간 노동 시간이 1,729시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네. 거의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하도 쫓겨서 사니까 삶의 만족도가 OECD 거의 최하위권이고 네.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함께하는 시간도 OECD 꼴찌 그리고 아빠와 아이가 교감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6분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이 회사에서 좀 저녁 때 야근이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이제 여성이 집에 뭐 아이의 일 있어 이러고 빨리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는 걸 용납을 해주면서 동시에 뒷담화를 하게 되죠, 나중에. 근데 남자는 뒷담화 수준이 아니라 일찍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용납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이제 집에 남아있게 되고 제가 네. 아는 대기업 부장도 집에 그냥 특별한 일도 없는데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는 얼굴 한번 보고 뭐 괜히 얼굴 한번 부비고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 일하는 패턴상 남자들이 좀 가사 일을 네. 거들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남자들 얘기고요. 네. 여성들의 경우는 그럼 주말에는 같이 쉬지 않느냐?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니까요. 네. 같이 일을 하냐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 집의 현실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아이들에게 주말에 엄마 아빠 뭐 하는지 우리 집 그려봐라 그러면 아빠 자고 엄마 설거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 공개 수업이나 이런 거는 엄마에게 육아가 맡겨져 있지만 공개 수업 같은 거는 언감생심 그 맞벌이 여성들은 생각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육아로서 엄마로서의 죄책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요새는 또 외벌이에서는 또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책임은 맡아야 되고 여전히 가사 여성의 일이라고 알려진 네. 그 일은 남아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뭐 가부장제에서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탈피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에게는 가사, 여성에게는 육아 이 일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나누어 가질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라고 남겨져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좀 의아했던 게 왜 맞벌이를 하게 되면 네. 아내가 바쁘니까 남성이 좀 더 일을 도와줄 것 같은데 이게 외벌이 남성이 오히려 맞벌이 남성보다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흥미롭죠. 맞벌이하는 여성들은 네.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해요. 외벌이하는 남성들은 오히려 집에 가서 가사 노동의 시간이 그렇지 않은 맞벌이 남성보다 더 길죠.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책임까지 떠맡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을 하나 맡은 사람이 하나 더 하게 되고 노는 사람은 여전히 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잖아요. 아닌가요? 많이들 그런 그런데 면이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믿음직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맡아서 충실히 해내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감을 충실히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해진 그 무게 플러스 자기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찾게 되고 또 한 가지 특별히 이제 외벌이인 경우에는 집에 와서 좀 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첫째, 아내들이 텔레비전 좀 봐라. 다른 남편들이 이렇게 잘하더라. 거기 잘하는 요소들 중엔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이벤트. 또 하나는 이제 가사노동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하나의 책임감이라 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함께 작용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적으로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집안일은 뭐 작은 일이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된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서 뭐 앞치마를 두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관념이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네. 게다가 이제 남녀 간의 이 분업이라는 관념이 확실하게 있어서 집안일은 여자 일, 바깥일은 남자 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일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자들은 여전히 바깥일만 하면서 집안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관념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지금 굉장히 선망하는 여성상이 이른바 그 스시녀라고 해서 네. 일본 여성을 선망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 여성들은 참 남자를 받들어준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남자 중심이라는 거죠, 일본도. 근데 바로 그 일본에서 남성 가사 노동 시간이 62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번에 지금 47분 나왔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남자 여자 차별이 심하다고 알려진 인도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자의 가사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유교 중심이고 남녀 차별이 심하고 그러한 전통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유독 심하다 우리나라가. 네. 굉장히 그 저기 뭐 인도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결국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 팔팔하니까 밖에 돌아다니고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러면서 집안일 등한시하지만 네.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남성들이 이른바 요즘에 그 신조어 나오는 게 뭐 삼식이 이런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부인들한테 짐짝 취급 당하면서 막 황혼위원회 위협에 저기 막 벌벌 떨고 그런 식의 이 삶을 살게 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여성들은 또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저출산 문제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불행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사일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잘하는 나라를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가사 노동 격차가 적다고 들었거든요. 적죠. 그런데 그 가사 노동 시간이 얼마나 적은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왜 적은가를 좀 찾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진짜 전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야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상호상부하고 상대방에 대한 또 연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이 돼야 돼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뭐냐?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이 돼야 가사노동도 증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남성을 뭐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남성들의 노동 시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통계로 나온 숫자보다 훨씬 길거든요. 네. 거의 보통 9시, 10시 돼야 퇴근하고 이어서 내가 회식에 빠진다면 그 회사 생활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회식도 일의 연장선상인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녁 있는 삶, 곧 조금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가정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남성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될 거예요.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개인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서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내 배우자의 권리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그 얘기 뭐냐? 나의 노동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면 내 배우자의 노동 시간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의 노동 가치, 곧 맞벌이 하는 내 아내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또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회잖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 특히 그러하니까 복지제도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벌면 50만 원 복지 예산으로 다 나가야 되니까 세금으로 이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 하나,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도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가 가사 일을 떠맡아야 되겠다, 책임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요청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일을 나누자, 가족회의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남성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네. 먼저 나서서 이런 요청을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문화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네, 겁니다. 시스템이나 뭐 인식, 좀 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이 여성 경력 단절 현황을 봤더니 기혼 여성 취업자 가운데 직장을 그만둔 경험 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나 되네요. 예.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네. 나중에 뭐 아이 낳고 뭐 가사일 부담이 커지고 이러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쌓았던 전문적인 역량은 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취직하려고 하면 뭐 단순 노동으로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성의 경제력은 점점 하향하게 되고 남자의 경제력과 전문적인 능력은 점점 나이 먹으면서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제적인 위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경력이 이어지는 여성은 뭐 특별히 처지가 좋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이른바 유리천장을 뚫어야 한다는 건데 여성한테 이제 보이지 않는 이 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R&D 부분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60이 다 되도록 지금 결혼을 안 하고
네. 나는 뭐 일과 결혼했다 이러면서 일만 하신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분은 그분대로 삶이 좀 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고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분은 동시에 경력만 단절 안 됐을 뿐이지 삶의 다른 요소는 다 포기해야 되는. 결국에는 모든 여성들이 지금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애초에 고용 단계에서부터 여자들을 잘 뽑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정말 여성이 힘들게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사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교수님 정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에게 나무라서 당신은 왜 그러냐 서로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건 시스템의 문제. 사회 구조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물론 임신을 해서도 직장 다니는 게 수월하진 않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보육제도가 실질적으로 아이들 이제 낳고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눈치 보여서 남성들도 못할 뿐더러 여성들은 육아휴직 몇 번 하고 나잖아요.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조금 더 실효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육시설도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유치원 로또 있었잖아요. 네. 아이들 유치원 한번 좀 싸게 국공립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이런 곳에 가려면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것도 노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공 하나에 의해서 좌지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여성이 맞벌이를 하면서 경력 단절 없이 끊임없이 가정과 일을 양립해 갈 수 있는 네. 일은 거의 어렵거든요. 시스템이 도와줘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